벤치 위에 봉투가 놓여 있었다. 사람이 앉아야 할 자리에 사람 대신 봉투가 있었다. 정희는 멈췄다. 봉투는 흔했다. 편의점 봉투는 어디에나 있다. 그런데 정희는 그 봉투가 누구 것인지 한눈에 알았다. 정희는 가까이 가지 않았다. 혹시나 싶어서 한 번 더 눈으로만 확인했다. 맞았다. 정희는 그 자리에 한 걸음도 더 가지 못한 채 잠깐 서 있었다. 사람은 없는데 그 사람의 흔적만 남아있는 밤. 정희는 이런 장면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다. 낯설지 않다는 게 더 무서웠다. 정희는 주머니에 넣은 손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 손을 꺼내면 봉투를 짚게 될 것 같아서. 정희는 속으로 말했다. 그냥 두고 가. 예전 같으면 정희는 정말로 그냥 두고 갔을 것이다. 누가 두고 갔든 누가 잃어버렸든 정희는 그건 남의 일이라고 정리했을 것이다. 정희는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남의 일에 손대지 않는 것, 남의 사정을 묻지 않는 것. 그렇게 하면 아무도 불편해지지 않고 정희도 다치지 않으니까. 그런데 오늘은 정희의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정희는 봉투를 내려다봤다. 바람이 불었다. 봉투 손잡이가 살짝 들렸다 내려앉았다. 정희는 그 작은 움직임이 꼭 가져가라는 신호처럼 느껴져 얼른 고개를 돌렸다. 정희는 잠깐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다. 봉투는 그대로였다. 사람은 없고 봉투만 그대로. 정희는 결국 한 걸음 다가갔다. 정희는 봉투를 짚지 않고 봉투 가까이에 쪼그려 앉았다. 바닥은 차가웠다. 정희는 봉투를 손끝으로만 살짝 건드렸다. 종이봉투가 아니라 비닐봉투였다. 얇은 비닐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조금 뻣뻣해져 있었다. 정희는 봉투를 들어 올리려다 멈췄다. 들어 올리는 순간 이건 내일이 될 것 같아서. 정희는 봉투를 그대로 둔 채 입구만 살짝 벌렸다. 정희는 속으로 한 번 더 말했다. 열지 마. 그냥 확인만 해. 확인만. 정희는 확인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자기 마음이 과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봉투 안쪽에 얇은 종이가 끼워져 있었다. 종이는 이미 반쯤 밖으로 나와 있었다. 정희는 그 종이를 억지로 꺼내지 않았다. 정희는 그냥 이미 보이는 만큼만 보았다. 숫자가 먼저 보였다. 시간 같은 숫자. 그리고 그 아래로 글자. 정희는 읽으려 하지 않았다. 읽는 순간 그 사람의 사정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정희는 한 번 더 주저했다. 그런데 이 밤에 이 봉투를 그대로 두고 가면 누군가가 가져갈 수도 있고 누군가가 버릴 수도 있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다. 정희는 그 가능성들이 마음에 걸렸다. 정희는 마음에 걸리는 걸 그냥 지나치기엔 이제 조금 달라져 버린 것 같았다. 정희는 눈으로만 종이의 글자를 따라갔다. 그리고 그 순간 정희는 그 단어를 봤다. 한국병원. 정희는 그 단어를 입으로 읽지 않았다. 입으로 읽으면 현실이 더 단단해질 것 같아서. 정희는 다시 종이를 보았다. 한국병원이라는 글자 아래로 작은 글씨들이 있었지만 정희는 더 내려다보지 않았다. 정희는 여기까지만 보기로 했다. 여기까지만. 정희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닫았다. 봉투를 들었다. 손에 들리는 무게는 가벼웠다. 그런데 이상하게 정희 마음은 무거워졌다. 정희는 봉투를 들고 벤치 옆에 서 있었다. 그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 정희는 이 공원이 끝나는 방향을 한번 훑었다. 어둠은 다 비슷해서
사람 하나쯤은 금방 숨겨버린다. 정희는 잠깐 봉투를 들고 있는 자신이 우스워졌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정희는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을 요즘 자주 하게 된다. 예전에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 질문은 귀찮고 답은 더 귀찮아서. 그런데 지금은 질문이 먼저 나오고 답은 늦게 따라온다. 정희는 봉투를 한 번 더 쥐었다. 손끝이 차가웠다. 정희는 봉투가 차갑다고 느끼는 대신 자기 손이 차갑다는 걸 느꼈다. 정희는 공원 입구 쪽으로 걸었다. 한국병원. 그 단어가 정희 머릿속에서 작게 울렸다. 정희는 그 울림이 싫지 않았다. 싫지 않다는 건 정희가 이미 한 발은 넘어왔다는 뜻이었다. 정희는 공원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더 세게 불어왔다. 정희는 목을 움츠렸다. 봉투를 외투 안쪽으로 끌어안았다. 정희는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다. 떠올리면서도 정희는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는 걸 확인했다.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른다. 정희가 아는 건 그 사람이 늘 급하다는 것, 그리고 가끔은 멈칫한다는 것. 정희는 그 멈칫이 그 사람의 본심인지 그 사람의 사정인지 아직 분간하지 못했다. 정희는 분간하지 못한 채로 봉투만 들고 있었다. 정희는 걸었다. 한 블록, 또 한 블록. 불빛이 더 밝아졌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큰 건물의 조명이 멀리서도 보였다. 정희는 자기도 모르게 그 불빛 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정희는 속으로 말했다. 병원까지는 아니지. 그런데 발은 이미 그쪽으로 향해 있었다. 정희는 발이 먼저 움직이는 날이 있다는 걸 요즘 자주 느꼈다. 마음이 앞서는 날과 몸이 앞서는 날. 오늘은 몸이 먼저였다. 정희는 결국 한국병원 앞까지 와 있었다. 큰 글씨가 보였다. 한국병원. 정희는 그 글씨를 올려다보는 순간 갑자기 정신이 들었다. 정희는 여기까지 오면 이제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었다. 정희는 자동문 앞에 섰다. 문은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가만히 있었다. 정희는 한 발만 더 내디디면 문이 열릴 거라는 걸 알았다. 그런데 정희는 그 한 발을 내딛지 못했다. 정희는 봉투를 내려다봤다. 봉투를 들고 병원 안으로 들어가서 누구를 찾지? 접수대가 있을까? 야간에도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정희가 그 사람의 일터까지 와서 이 봉투를 내밀 수 있을까? 정희는 자기 자신이 조금 낯설었다. 봉투 하나 때문에 병원 앞까지 온 사람. 정희는 예전의 자신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을 하고 있었다. 정희는 그 변화가 기쁘다기보다 조금 두려웠다. 변화는 늘 확신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너 지금 어디까지 가려고 그래? 그런 질문을 던진다. 정희는 그 질문 앞에서 잠깐 숨을 멈췄다. 병원 안쪽에서는 어딘가에 소리가 났다. 바퀴 끄는 소리인지 문 여닫는 소리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소리는 정희를 더 현실로 끌어당겼다. 정희는 자기 외투 주머니에 넣은 손이 식은 걸 느꼈다. 그리고 봉투를 든 손이 조금 떨리는 것도 느꼈다. 정희는 봉투를 더 꽉 쥐었다. 쥐는 힘이 강해질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졌다. 정희는 생각했다. 가면 뭘 하지? 찾으면 뭐라고 하지? 찾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기 있긴 한가? 정희는 그 사람을 찾는다는 말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았다. 정희는 봉투를 들고 있을 뿐인데
마음은 그 사람의 하루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것처럼 느껴졌다. 정희는 그게 부담스러웠다. 정희는 부담스러우면서도 이상하게 발을 떼지 못했다. 정희는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가 급히 일어설 때의 손, 주머니 위로 얹힌 손, 한 번 더 확인하던 눈. 정희는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 게 이상했다. 사람은 말보다 행동이 오래 남는다는 걸 정희는 요즘 자주 배웠다. 정희는 자동문 앞에서 한 번 더 멈췄다. 정희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오늘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로 여기까지 와버렸다. 정희는 봉투를 쥔 손을 조금 더 아래로 내렸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아주 작게 말했다. 내가 뭘 어쩌자는 거지? 정희는 그 말이 부끄럽지 않았다. 부끄럽지 않다는 건 정희가 이제 자기를 속이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정희는 한 발만 더 내디디면 문이 열릴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 한 발을 아직 내딛지 않았다. 정희는 문 앞에 서서 병원 불빛과 자기 손에 들린 봉투를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정답이 아니라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선을 찾고 있었다. 정희는 그 선을 찾지 못한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